매일이 같은 일의 반복, 그런 무의미하고 지루한 인생을 이대로 계속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은 없을까?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일하러 가고 피곤해지는 그런 단조롭고 반복되는 날들을 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혹시 나는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지루한 반복에 더해 더욱 어려운 사건들이 겹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허무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방인과 시지프스의 신화를 통해 지루하고 단조로운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과 부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지프스 신화와 무의미한 노동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신들을 속인 죄로 벌을 받게 된다. 그 벌은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옮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바위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시지프는 계속해서 바위를 밀어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무의미한 행동을 영원히 반복해야 했다. 그곳에는 목적도 결과도 변화도 희망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람조차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신화 속의 이야기일까? 시지프의 이야기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겹쳐보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은퇴한 고령자는 반복되는 일상을 겪으며 종종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 식사를 하고 신문을 읽거나 TV를 켜고 그날의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슈퍼에 다녀오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만남이 잦지 않게 되면 고독감이 깊어질 수 있다. 예전에는 일과 목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목표가 사라지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 저녁이 되면 다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점점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젊은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기다리던 주말이 끝나면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온다. 그리고 다시 출근, 그런 반복이다. 올해의 매출 목표를 1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면 내년에는 더 높은 150억 원을 목표로 삼고 또 다시 노력한다. 현재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 회사원으로서의 업무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일하는 이유를 찾으려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일이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일의 무의미함에서 눈을 돌리려 한다. 하지만 인생의 부조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고 고민하게 된다. 이 무의미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의미하게 느끼는 것은 직장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일이나 다양한 잡무 속에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게 된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가 눈앞에 나타난다. 마치 시지프가 바위를 계속 밀어 올리는 것처럼 인생도 반복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치의 상실과 무의미함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인생의 부조리가 생겨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상실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잃는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상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젊은 시절에는 꿈과 목표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찾지 못할 경우 무의미함을 느낄 수 있다. 신체적 변화도 중요한 요소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건강이 저하되거나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다. 사회적 고립도 무의미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거나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죽음과 같은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의미를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의미를 계속해서 찾지만 이 세상에는 명확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간극에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부조리라고 카미는 말한다. 이 부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나타난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마주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과 고통받는 민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2025년까지 이어갈 경우 사상자 수가 50만 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마을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러시아 국민은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며 자유로운 이동이나 인터넷 사용도 제한받고 있다. 한편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경제적 부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세계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부조리한 것은 모든 인간이 결국 죽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두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은 존재다. 인생은 허무하며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 해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극도의 무력감에 빠지고 방황하며 고통받는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함 속에서도 개인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중요한 부분이다.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인생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가 눈앞에 나타난다. 여기서 인생의 부조리가 생겨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카미는 말한다.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 그러나 죽어야 할 이유 또한 특별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카미는 시지푸스 신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받아들이고 반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부조리를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카미의 철학이 가르치는 것은 인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라라는 것이다. 인생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눈앞에 펼쳐진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반항일지도 모른다. 카미가 말하는 반항하는 삶. 카미의 삶은 어땠을까? 그 역시 부조리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삶에 저항했다. 카미는 1911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그가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전사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카미는 가난한 집안에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생활은 매우 어려웠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정교사, 시청 직원, 자동차 부품 판매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다. 그를 더욱 괴롭힌 것은 병이었다.
카미는 젊은 나이에 결핵을 앓았고 결국 프로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철학 교수의 길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학을 중퇴했다. 첫 번째 결혼 생활도 아내의 마약 중독과 외도로 인해 짧은 시간 만에 파탄났다. 그의 삶은 가난과 전쟁 속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카미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어린 시절을 비춘 아름다운 태양이 내게서 모든 원망을 사라지게 했다. 나는 가난했지만 기쁨을 느꼈다. 나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다. 장애가 되는 것은 오히려 편견과 소극적인 태도다. 카미는 1937년 불안의 여름을, 1942년 이방인과 시시포스의 신화를 출간했다. 이 작품들에서 그는 인간은 모두 언젠가 죽을 운명을 지닌 죄수와 같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살아가는 의미는 있는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카미가 이 질문에 대해 내린 답은 반항이었다. 부조리에 맞선 카미의 선택.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카미가 선택한 반항은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전쟁 중에도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하고 지필 활동을 통해 나치에 저항했다. 그의 철학과 문학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결국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카미는 부조리로 가득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반항하라. 그러면 존재할 것이다. 정말로 인생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일까? 카미의 대답은 명확했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도 괜찮다. 오히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더 자신에게 집중해보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설령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그토록 중요한 일인지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 인생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카미는 말한다. 인간이 부조리를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인생의 무력감에 저항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인생은 완성되어 간다. 모든 일에 의미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것 그 자체이다.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카미의 철학을 정리하며 카미는 신들의 벌로 인해 끊임없이 바위를 운반해야 하는 시시포스의 삶을 부조리한 인간의 운명에 빗대어 설명했다. 이 부조리한 인생 속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반항은 자살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반항은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된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반항이다. 그리고 반항하는 한 우리는 자유를 가질 자격을 얻는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되는 순간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기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